어스름한 해질녘 서울의 한 낡은 골목길에는 붉은 노을이 담벼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히 지나가는 골목에서 종이 쓰레기 몇 장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죠. 저 멀리 키가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골목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낡은 회색 운동복과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일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작은 체구지만 걸음걸이는 묘하게 당당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골목을 지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 골목은 동네에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철민이라는 깡패가 이끄는 불량배들이 자주 모여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곳이었죠. 아이고 다리야. 순자 할머니는 잠시 한숨을 내쉬며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담배 연기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죠.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문신이 새겨진 날카로운 눈매의 젊은이였습니다. 어이, 철민아. 저기 봐라. 오늘의 첫 손님이다. 철민의 오른팔 격인 대철이 낄낄거리며 순자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철민은 담배를 길게 빨고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바구니를 다시 들고 갈 길을 가려 했지만 철민은 곧장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 통행료를 내셔야 합니다. 10,000원만 주시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텐데요. 철민의 말에 다른 패거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나 같은 늙은이한테 장난치지 말고 길이나 비켜주렴.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머니. 여기 관리비가 있어야 하니까요.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패거리들도 하나둘 다가와 순자 할머니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있던 몇몇 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저 깡패들에게 맞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우리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 돈 내놓으세요. 대철이 으르렁거리며 순자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잡아당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바구니를 꽉 쥐었다가 이내 놓아주었습니다. 대철이 바구니를 뒤적이다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좋겠구나.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노인의 약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하고 권위 있는 어조로 바뀌었죠. 철민은 그런 할머니를 비웃으며 앞으로 더 다가섰습니다. 할머니, 잘못 걸렸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나 봐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호랑이의 눈빛처럼 강렬했죠. 아니, 내가 누군지 너희가 모르는 것 같구나.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쉰 뒤 천천히 소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깡패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실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소매가 걷히면서 드러난 것은 노인의 팔이라고 보기 힘든 단단한 근육이 감긴 팔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봐, 할망구가 운동 좀 했나 보네. 철민이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동요가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천천히 어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려 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딘가 군인처럼 정확하고 낭비가 없었죠. 깡패들은 여전히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할머니, 뭐 보여주실 거라도 있으세요?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니까 빨리 돈이나 내놓으시죠. 철민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윙크했고 패거리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순자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폭력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할머니. 돈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철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한숨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너희들 같은 건 아침 조깅하면서 셋씩 제압했단다. 이 말에 패거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병철이라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웃기시네. 그럼 한번 해보시든가. 병철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자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마치 단단한 바위를 밀려고 한 것처럼 힘을 주었는데도 순자 할머니는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병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밀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구나. 집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운동복 상의 단추를 풀고 운동복 안에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의 소매를 완전히 걷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깡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의 팔뚝에는 젊은 남자도 부럽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근육이 돋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게? 철민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단련한 결과지. 70세가 넘어도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는 기본이란다. 깡패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철민은 곧 자세를 바로잡고 비웃었습니다. 할망구가 근육 좀 있다고 뭐 어쩌겠어? 우리는 다섯이고 할머니는 혼자잖아요. 게다가 할머니 나이면. 그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돈 내실 거예요, 말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애로운 할머니의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호랑이의 미소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자꾸나. 내가 너희 다섯을 상대해서 이기면 앞으로 이 골목에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야. 어떠니? 깡패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민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재밌는 제안이네요. 그럼 우리가 이기면 할머니는 오늘 가진 돈 전부를 내놓는 거로 하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순자 할머니의 허리가 더욱 꼿꼿이 펴졌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 순자 할머니의 말에 병철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과시하듯 할머니 앞에 우뚝 섰습니다. 할머니, 다치시면 미안합니다만. 병철이 순자 할머니를 향해 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먹이 빗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옆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병철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운이 좋았나?
병철이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병철의 손목을 잡은 순자 할머니는 살짝 비틀었고 병철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놔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병철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병철은 손목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죠. 다음은 누구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노인의 약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단련된 자신감이 묻어났죠. 깡패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뭐야, 너희들? 다섯이서 할머니 하나 못 이겨? 철민이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말에 두 명의 패거리가 동시에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몸을 낮추더니 두 사람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두 깡패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혹시, 설마, 철민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 있던 노인 한 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분이 김순자 여사님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경호원이시자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셨던.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곁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순자, 그 전설적인 경호원이라고요? 골목에 있던 중년 남성이 소곤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의 이름은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경호원으로서 과거 대통령을 보호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전설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김순자다.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단련된 정신력이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마지막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그 부하는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칼을 들이밀다니 정말 볼품없구나. 순자 할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낮추고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칼을 든 깡패가 달려들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마치 물 위를 걷듯 부드럽게 피하더니 깡패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고 깡패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원 훈련의 기본은 무기를 든 공격자에 대한 대응이란다. 특히 칼과 같은 날붙이는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대처하는 무기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철민만 남고 모든 패거리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참 우연이군요. 철민이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란다. 나는 이 동네로 일부러 이사 왔어. 너희 같은 깡패들이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서 말이지. 그 말에 주변 구경꾼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더구나. 특히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철민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할머니는 순식간에 철민의 앞을 가로막았고 철민은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철민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78이라고 해서 느릴 거라 생각했니? 내 몸은 오래전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아왔단다. 아직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시간씩 훈련한다는 것을 알면 놀랄 거야. 순자 할머니는 철민의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물어보마. 너는 누구냐? 철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철민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묻는 거다.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다른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철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많단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돌아오지. 순자 할머니는 철민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호원으로 일할 때 많은 젊은이들을 봤단다. 그들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훌륭한 사람이 된 이들도 많았어. 내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들도 할머니의 너그러움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내가 경호원으로 수십 년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단다. 진정한 강함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내일 아침 6시에 이 골목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마. 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땅에 떨어진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약을 먹을 시간이구나.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민과 그의 패거리들은 할머니가 떠난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뭐지? 대철이 다가와 철민에게 물었습니다. 철민은 한참 동안 순자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것 같아. 이튿날 아침, 서리가 내린 차가운 새벽녘이었습니다. 하늘이 막 어둠에서 벗어나 희미한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죠. 골목길은 아직 적막했고 간간히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운동복 차림으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올까? 안 올까?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골목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있은 후 철민이 정말로 나타날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철민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운동복을 입고 머뭇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와줬구나.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민은 어색한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공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순자 할머니는 골목길 옆 작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24살 때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경호원이 되었단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경호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 하지만 나는 남자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았고 더 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했어.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빛이 어렸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대 중반일 때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단다. 그때 나는 몸을 던져 대통령을 보호했지. 그 공로로 나는 경호실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경호실장까지 지냈단다.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유명한 83년 암살 시도 때 대통령을 구하신 분이세요?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왼쪽 어깨에 총알을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단다. 지금도 가끔 비가 오면 그 자리가 아프기도 하지. 순자 할머니는 왼쪽 어깨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몸을 단련했단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은 줄어들었지만 기술과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란다. 순자 할머니는 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런 정신력을 기를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 뿐이야. 하지만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다. 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철과 어제 쓰러졌던 패거리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철민아, 저 할망구한테 속지 마. 우리가 너를 구하러 왔어. 대철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다른 패거리들도 각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어제 교훈을 충분히 주지 못한 모양이구나.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소매를 걷어 올렸고 이번에는 운동복 상의를 벗어 티셔츠 차림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팔과 어깨에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근육이 있었고 왼쪽 어깨에는 뚜렷한 총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철민아, 선택의 시간이다. 너는 어느 쪽이냐? 순자 할머니가 철민에게 물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동료들과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순자 할머니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할머니 편이다. 철민의 말에 패거리들은 경악했습니다. 대철이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배신자, 어제 한 번 당했다고 저런 할망구한테 넘어가다니. 대철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몸을 낮추고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녀는 철민에게 속삭였습니다. 뒤로 물러서 있거라. 이건 내가 처리할게. 대철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공격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대철의 팔을 잡아 방망이를 빼앗았습니다. 다른 패거리들도 달려들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씩 제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할머니가 저렇게 강할 수 있지? 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패거리까지 제압한 후 숨 하나 거칠게 쉬지 않고 다시 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경호원 훈련의 핵심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란다. 단순히 근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 정신력과 기술,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하지. 순자 할머니는 쓰러진 패거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그들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야. 너는 이미 첫걸음을 뗐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철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매일 아침 5시에 이 골목으로 와라. 나는 너에게 단순히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아침 5시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철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단정한 운동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철민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배우나요? 철민이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작은 도시락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훈련을 시작한다. 먼저 몸을 만들어야 해. 그런데 훈련 전에 배가 고프면 집중할 수 없으니 간단히 먹고 시작하자. 순자 할머니는 도시락 하나를 철민에게 건넸습니다. 철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단한 주먹밥과 삶은 계란, 야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컵라면이나 먹을까 했는데. 철민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인스턴트 음식은 잠시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진정한 힘은 주지 못한단다.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싸움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지. 철민은 작은 한숨을 내쉬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먹었지만 씹을수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거란다. 모든 일에는 정성이 중요해. 싸울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말이지. 식사를 마친 후 순자 할머니는 철민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기에 공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철민에게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가르쳤습니다. 몸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자. 유연성은 힘만큼 중요하단다. 철민은 순자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었지만 점점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젊은 체조 선수처럼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세요? 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의 노력이지. 하루 이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단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은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야. 스트레칭 후 순자 할머니는 기본적인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방법,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해라.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지. 철민은 순자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2시간의 훈련이 끝나고 철민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물병을 건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그리고 물론 꾸준한 훈련도 필요하고. 철민은 물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골목을 장악하는 깡패였지만 지금은 한 노인에게 삶의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에게 혼란스러우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순자 할머니는 철민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지. 누구든 변할 수 있어. 내가 경호원으로 일할 때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했단다. 순자 할머니는 철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단호함이 공존했습니다. 이제 2번째 과제를 줄게. 오늘 오후 너와 내 친구들이 괴롭혔던 가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거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달라질 것을 약속해. 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있단다. 이것이 내가 배워야 할 2번째 교훈이야. 철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철민이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철민은 순자 할머니와 함께 골목 근처의 작은 가게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보증과 철민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보증하시니 한번 믿어보겠네. 하지만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철물점 주인 박 씨가 경고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가게를 돌고 난 후 순자 할머니와 철민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가슴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란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지. 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경호원으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었지. 너희 같은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판단력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운동을 마친 순자 할머니와 철민은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집 주인인 이 씨는 순자 할머니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대했지만 철민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할머니? 이 씨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골목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지. 철민이 변하기 시작했으니 그 패거리들도 하나둘 변화시킬 생각이란다. 철민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대처를 포함한 패거리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순자 할머니와 철민을 발견하고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 여기 왔구나. 순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철은 분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철민이를 꼬드겨서 어디다 데려간 거예요? 철민아, 정신 차려. 넌 우리 패거리 두목이잖아. 철민은 천천히 일어서서 대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난폭함이나 불안함이 없었고 대신 차분함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철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해온 일들은 잘못된 거였어. 대철은 철민의 말에 비웃었습니다. 뭐? 할망구한테 세뇌당했나? 기껏 몇 년 동안 쌓아온 우리 세력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자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작은 찻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이, 너희들이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두려움에 기반한 거짓된 권력이란다. 진정한 힘은 존경에서 오는 것이지. 대철은 순자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늙은이한테 교훈 따위는 필요 없어요. 철민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우리 편이야? 저 할망구 편이야? 철민은 순자 할머니를 바라본 후 다시 대철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 너희도 함께 변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희 선택이야. 대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신자, 넌 끝났어, 철민아. 대철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철민은 순자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대철의 팔을 잡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집의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물러섰고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멈추거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찻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대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 것 같구나. 너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먼저 남을 해치는 길을 택한 거야. 대철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 나이 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단다. 여자로서 경호원이 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지. 하지만 내가 택한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었어.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란다. 대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철아, 우리 함께 변하자. 철민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결국 우리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대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철민과 순자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난 모르겠어.
이런 삶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단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지.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찻집 밖으로 경찰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철과 다른 패거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괜찮아. 도망치지 마라.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변화의 일부란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지. 경찰이 찻집으로 들어왔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 중 한 명이 순자 할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전설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늘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철민과 대철, 그리고 다른 패거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고민하더니 순자 할머니의 보증하에 아이들을 훈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경찰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철민과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찻집의 분위기는 차분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철민과 대철, 그리고 나머지 패거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볼까? 너희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다. 그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쓴다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골목을 지날 때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가게 주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철민과 그의 패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골목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대신 골목 정화와 주민들 돕기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골목길을 따사롭게 비추는 오후, 순자 할머니는 골목 입구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민과 대철이 노인 한 분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에게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같은 거친 기운이 느껴졌다면 지금은 순한 양처럼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이 소포 전달해 드렸어요. 철민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음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책임감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오늘도 수고했어.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철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훈련과 봉사활동을 통해 철민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골목 주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순자 할머니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김할아버지 집 지붕이 새는 것 같던데 그걸 고쳐드리는 건 어떨까? 비가 오기 전에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할머니의 말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썼던 그의 에너지가 이제는 남을 돕는 일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철이도 도와줄 거예요. 그 친구가 지붕 공사 일을 해본 적이 있대요. 순자 할머니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대철도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자 그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철이는 손재주가 좋더구나. 그 친구가 앞으로 기술을 배우면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순자 할머니의 말에 철민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난달 찻집에서 만났던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경희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실은 저희 지구대에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될까? 김경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골목에서 이루신 변화를 봤습니다. 한 달 만에 이곳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만드셨어요. 특히 철민이와 그 친구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니란다. 그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끌어낸 것뿐이지. 하지만 김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처벌보다는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사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철민이와 대철이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김경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충분히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단다. 내가 겪은 변화와 깨달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의 표현이지. 철민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는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지구대로 와주시겠어요? 첫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와 철민은 약속을 잡았고 김경희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순자 할머니와 철민 그리고 그 친구들을 골목의 수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 할머니는 골목 사람들을 모아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누어 먹는 소박한 모임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골목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주인공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예요. 특히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한 철민이와 친구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주민들은 철민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철민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많지만 잘 정리가 안 되네요. 그저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순자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는 아침, 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경호원 시절 습관이 아직도 그녀의 일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고 골목길은 새하얀 눈으로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3달이 지났구나.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골목은 평화를 되찾았고 철민과 그의 친구들은 새로운 삶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민은 김경희의 도움으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른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구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첫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낡았지만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경호실장으로 마지막 근무를 했던 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아직 많네.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힘이 넘쳤습니다. 거울 앞에 놓인 작은 상자에서 오래된 경호원 배지를 꺼내 정장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과거의 자부심과 현재의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골목 입구에는 철민과 대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고 커다란 우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철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난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단다. 대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청년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을 지나가는 동안 주민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때 골목의 공포였던 청년들이 이제는 골목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경찰관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오셨군요.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주인공은 이 아이들이란다. 나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지. 행사는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김경희가 프로그램의 취지와 성과를 설명했고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 명씩 나와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철민처럼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긴장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며 살았죠. 제 스스로가 싫었지만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괴롭히려 했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죠. 할머니께서는 단순히 싸움 기술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중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철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김순자 할머니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철민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경희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 시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순자 할머니는 감격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프로그램의 명예자문위원으로 김순자 여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여사님의 지혜와 경험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행사가 모두 끝나고 순자 할머니는 철민, 대철과 함께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은 그쳤고 맑은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삶을 주셔서요. 철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는 그저 길을 조금 보여주었을 뿐이지. 순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경호원 배지를 꺼내 철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이니? 이것은 내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란다. 이 배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도울 책임을 의미하지. 순자 할머니는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책임을 이어받았구나. 골목을 지키고 사람들을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책임 말이야. 철민과 대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골목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소매를 내리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모두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경호원으로 활동하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 훈장을 받는 사진, 동료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순자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직도 쓸만하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강인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으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도우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골목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집이자 새로운 임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